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1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. 그러면서 이 뉴올리언스에서 일어난 그 테러에 대한 뉴스 이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자바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국인이지 않습니까? 이 텍사스 출신의 이제 미국인이 이런 이제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켰는데 왜 이런 테러를 일으켰는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러요러한 일들이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일들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또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사람이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한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한 40 몇 살이거든요.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인데 결혼을 3번이나 했대요. 3번이나 하고 그리고 3번이나 이혼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7년인가 8년 동안 이 미군에 이렇게 또 복역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미군에서 이렇게 또 나오면은 일자리도 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딜로이트에서 회계사로 이렇게 또 일을 했다고 합니다. 일을 하게 되면서 6피겨 이 샐러리를 이렇게 또 받았대요. 10몇만 달러의 샐러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직장도 이렇게 또 빵빵했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이혼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뭐 자녀가 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녀가 이 엄마가 이렇게 또 데려가게 되면서 그 자녀 그 양육비 있지 않습니까? 양육비를 매달 이렇게 또 줘야 했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뭐 2번째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갈라서고 그리고 뭐 3번째 결혼을 했었을 때에도 아이가 1명이 있었었나 그랬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 경제적인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. 이 아이들에 대한 뭐 양육비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줘야 하고 그리고 버는 것 비해서 쓰는 게 더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합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 6피겨 봉급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높은 이 샐러리를 이렇게 또 받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이 돈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의 이혼과 그리고 뭐 일자리도 뭐 나중에는 뭐 별로 변변치 않게 되고 거기에다가 빚은 계속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재작년이죠.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된 다음부터 ISIS에 급격히 이렇게 또 빠져들었다. 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IS에 대한 뭐 지지를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등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또 찍어서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IS에 뭐 가담을 했다는 등 뭐 IS 깃발이 있었었다는 등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FBI에서는 이 사건을 이 테러로 이렇게 또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. 테러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ISIS에 이렇게 또 가담을 한 사람이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켰다. 그런데 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텍사스 출신의 미국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것은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. 이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또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잘못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뭐 조정 같은 거 하지도 않고 그냥 뭐 계속 내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좀 많은 좀 이제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니 분명히 이 사건과 이제 별개의 일인데도 불구하고
다른 곳에 이렇게 또 덮어 씌우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참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라는 게 조금 짜증이 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마이크 존슨, 이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? 하원 의원장이 어제 결국에는 이 투표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하원 의원장으로 다시 이렇게 또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봤었을 때는 이 첫 번째 투표에서는 이 하원 의원장으로 이제 뽑히지 않았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월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또 투표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 하원 의원장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또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 이 하원 의원장 이 마이크 존슨이 또다시 재선에 이렇게 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마이크 존슨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하원 의원장에 또다시 이렇게 또 뽑혔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 존슨이 보수 강경파 있지 않습니까? 이 공화당에서 있는 이 보수 강경파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특히 이제 자신을 좀 이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의원한테 이렇게 또 찾아가가지고 제발 나 좀 이렇게 또 뽑아달라. 그래야지만 우리 공화당이 똘똘 잘 뭉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랑도 계속 이 교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얘기도 이렇게 또 많이 해가지고 트럼프의 지지도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 존슨 이 하원 의원장이 공화당 내에서 수많은 이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재선에 이렇게 또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이제 트럼프한테도 하원 의원장 이 존슨이 이제 뽑혀야지만 이제 자신이 이제 취임식에 있어가지고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이해관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도 이 하원 의원장 이 존슨이 또다시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해야지만 이제 자신한테 이렇게 또 좋기 때문에 트럼프도 직접 나서가지고 뭐 전화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하원 의원장 존슨 뽑아라 라고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하원 의원장 존슨이 또다시 이렇게 또 뽑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존슨은 이제 앞으로 정권이 완전히 이제 공화당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정부에서 이 스pen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정부 지출을 계속 이제 줄여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줄이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소득층들한테 이렇게 또 쓰여지는 그런 돈들 그리고 보통 이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또 쓰여지는 돈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저소득층들한테 고령층들한테 뭐 메디케어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저소득층들 뭐 메디칼 그런 것들에 대한 축소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푸드 스탬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들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축소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에도 이제 축소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학자금 대출 그 탕감해주는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없애버릴 거라고 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 연방 정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축소를 하고 연방 그 교육부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없애버린다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정부 지출을 이렇게 또 줄여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보통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좀 이제 각박해지지 않을까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부자들을 위한, 이 기업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쏟아낼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마 더 가난해지지 않을까. 빈부격차가 지금도 늘어났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미국인들의 선택은 이거였다. 이거였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제 트럼프가 하려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또 하려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뻔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을 이렇게 또 뽑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이제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, 그런데 좀 잘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라스베가스, 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그 호텔 앞에 그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또 터진 것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도 완벽한 이제 미국인이, 미국 태생이 군대에 이제 복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휴가를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37세인가 그런다고 하거든요. 휴가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문제들에 대한 그런 이제 정신적인 그런 압박감과 뭐 그런 것들 때문에
이 FBI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살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트로에서 이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여러 가지의 폭발물을 이렇게 또 싣고 이 트럼프 타워 앞에서 폭발물을 이렇게 또 터뜨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총으로 이렇게 또 생을 마감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이 군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군인이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 이렇게 또 나갔다고 합니다. 네, 전쟁에 이렇게 또 나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많이 죽이고 그랬나 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나랑 그리고 내 동료들이 이제 빼앗은 그런 생명들에 대해 가지고 죄책감이 든다 라는 그런 이제 언급을 이렇게 또 많이 했었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PTSD를 이제 앓고 있었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조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일들도 좀 문제가 이렇게 또 많았었다고 해요.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자신의 부인이랑 이렇게 또 뭐 다투고 뭐 이혼을 했다나 그랬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 문제들 그리고 뭐 PTS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중압감을 이렇게 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또 끊으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좋아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게 이제 자신의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트럼프 그 호텔에 가가지고 사이버 트럭,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사이버 트럭이 이 트럼프 타워 앞에서 이렇게 또 터졌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인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작 이 범인은 트럼프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범인의 이제 가족들도 굉장히 애국자였다. 군대도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 군복무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이면서 일론 머스크를 좋아했었던 사람이었다.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테러 같은 일을 벌이켰다.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사이버 트럭,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타고 트럼프 그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이런 일을 벌이켰다. 굉장히 좀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가정사에서 좀 이제 많은 문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을 좀 이제 벌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이 뉴올리언스에서도 일어난 그 테러는 그 테러 있지 않습니까?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이용 경력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런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일을 이렇게 또 벌이켰고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이 사이버 트럭 이제 폭발 사건도 이것도 이제 가족 문제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뭐 PTSD도 이렇게 또 앓고 있었던 이 군인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런 뭐 가정사 문제들이나 뭐 PTS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또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그냥 이제 스트레스 없이 좀 사는 게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웬만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스토미 데니얼스라고 해가지고 어느 이제 포르노 스타랑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입막음 돈으로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이렇게 또 주지 않았습니까? 여러 가지 이제 가짜 회사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변호사한테 뭐 40 몇만 달러를 줬는데 변호사는 그거를 막 해가지고 뭐 자신의 비용 챙기고 그리고 스토미 데니얼스한테 뭐 10 몇만 달러를 이렇게 또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스토미 데니얼스랑 이렇게 으쌰으쌰 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이 유죄 판결이 아니라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돈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? 34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선고하는 것을 이렇게 또 미뤘었거든요. 미루고 있었는데 그런데
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? 예,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뒤집어 가지고 이 사건을 좀 이제 기각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런데 이 판사가 이제 오는 1월 10일에 이제 선고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됐다 보니까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뭐 감옥에 뭐 들어가는 뭐 그런 형량들이나 아니면은 뭐 벌금 같은 것들은 아마도 안 내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. 하지만 아마도 이제 언컨디셔널 이제 디스처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뭐 형량 같은 것들이나 뭐 벌금 같은 것들 아무것도 없이 요 사건이 이제 디스처지가 되기는 되지만 유죄 판결은 이제 남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아마도 그렇게 선고를 이렇게 또 내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1월 10일에 이 판사가 이렇게 또 선고를 내린다고 하니까, 어쨌든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죄 그 기록은 계속 남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뭐 형량 같은 것들이나 뭐 돈은 뭐 벌금 같은 것들은 없을지언정 이제 유죄 판결 그 기록은 이제 남기겠다라는 이제 판사의 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자신을 이제 사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를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을 이제 사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사면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페더럴 철지만 이 사면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가 받은 그 유죄 판결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주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페더럴 찰지가 아니래요. 그래서 이제 뉴욕주에서 이 형량이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, 형량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죄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판사가 이 선고를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뭐 언컨디셔널 뭐 디스찰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은 기록에 남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거라도 이제 남기는 게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야, 그런데 진짜 트럼프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진짜 대단합니다. 진짜 엄청난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인들은 트럼프를 이렇게 또 뽑았다? 참,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이제 4년 동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, 뭐 할런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그러면서 미국 윈터 스톰에 대한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윈터 스톰이 미국 중부부터 미국 동부까지 전반적으로 이 겨울 폭풍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미국 중부부터 이제 미국 동부까지 1,500마일에 대한 그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윈터 스톰의 영향력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제가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왜냐하면은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북극 한파가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로키 산맥 이제 동부 쪽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쪽이 어마무시한 윈터 스톰에 이렇게 또 휩싸일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남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? 이 중부에서 이제 동부까지 하더라도 이제 남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남부 지역이 좀 따뜻한 지역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이제 찬 공기가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고, 그런데 이제 남부 지역은 이렇게 또 따뜻하다 보니까 토네이도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미 중부, 미 동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찬 공기가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북극 한파가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릴 것이다. 최대 뭐 1피트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중부에 계시거나 뭐 동부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, 특히 좀 이제 북쪽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올 겨울 이제 폭풍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제 겨울 폭풍이 온다고 하면은 뭐 블랙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뭐 조금의 이제 물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게 갑자기 이렇게 또 얼어버리는 바람에
도로가 그냥 도로인 것 같은데 거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미끄럽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이제 겨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들이 이렇게 또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밖에 안 나가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.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시더라도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또 두고 천천히 이렇게 또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에 반해 가지고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는 또다시 가뭄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최근 2년 동안 재작년이랑 그리고 작년이랑 해가지고 겨울 시즌에 이제 캘리포니아는 항상 이제 비가 내리거든요. 장마 시즌이 10월 달에서부터 이제 4월 달까지거든요. 항상 이제 겨울에 이렇게 또 비가 내리는데 재작년이랑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내렸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강들의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높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호수 같은 것들도 이제 물도 이렇게 또 많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뭐 저수지나 뭐 수자원 그런 뭐 시스템들의 뭐 122%대까지 이렇게 또 채워져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비가 하나도 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? 뭐 내리더라도 진눈깨비 같은 것들만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만 이렇게 또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이 지나고 지금 1월 달이지 않습니까? 지금 뭐 거의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또다시 가뭄에 이렇게 또 다다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야, 올해 들어가지고 진짜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 비가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드디어 이 캘리포니아 한동안 막 6년인가 그동안 막 계속 이렇게 또 가뭄이지 않았습니까? 드디어 이제 가뭄에서 이렇게 또 벗어났구나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또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또 이렇게 또 가뭄이 온다고 하면은 또 이제 물 쓰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럴 것이지 않습니까? 제발 좀 캘리포니아 비가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그런데 앞으로도 좀 이제 비가 안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비 소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캘리포니아 또다시 가뭄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듭니다. 그러면서 미국 이 주택담보 대출 있지 않습니까? 이 모기지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미국의 이 모기지율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거의 7%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모기지율이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이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집 사는 것을 지금 꺼려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 판매하는 게 굉장히 지금 적은 수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얼어붙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이라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막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가 지금 이 중국이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뭐 들어오는 그런 돈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택 시장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모기지율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별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가 다시 이렇게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모기지율은 더 올라갈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모기지율이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많은 이 미국인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올해 2025년도도 별로 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풀어질 것 같은 그런 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미국의 이 부동산 이제 침체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면은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미국에 만약에 실제로 이제 침체기가 온다고 하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은
이 주택 재고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새 집들 같은 것들도 계속 이제 더 많이 짓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중고집들도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안 팔려. 이 모기지율이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집값도 높은데 모기지율도 높아.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지금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집값은 내려가지 않아.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왜냐하면은 예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샀던 그 금액에서의 이제 조금씩 오른 그 텍스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? 재산세를 조금만 내고 있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산다고 하면은 그 어마무시하게 뛰어버린 그 금액 차이에 다른 집을 사면은 그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. 재고는 조금씩 쌓이고 있기는 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. 왜냐하면은 원래 막 나올 수도 있는데 예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집을 못 내놓고 있다. 이세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고 있다. 텍스 때문에, 재산세 때문에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씩 이렇게 또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조정은 뭐 많이 내려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니폰 스틸, 이 일본 제철소에서 미국 제철 이 US 스틸을 이렇게 또 인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막았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US 스틸 CEO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 바이든한테 이렇게 또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하면은 이 그냥 이제 겉보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본 제철소가 이제 미국 제철소를 이렇게 또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뭐야 이거 뭐 미국의 상징이라고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US 스틸이 일본 제철소한테 이렇게 또 먹힌다고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를 이렇게 또 막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US 스틸은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정치적인 용도로 이렇게 막은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국 이 US 스틸이 굉장히 나쁘다.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나쁘다.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이 자금 수요를 이렇게 또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막았기 때문에 우리 US 스틸이 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중국한테 더 많은 일자리들이 이렇게 또 뺏기게 될 것이다. 중국한테 밀리게 될 것이다. 철강 면에서라고 이렇게 US 스틸 CEO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법적 책임을 이렇게 또 물 것이다 라고 이 US 스틸 CEO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됐던지 간에 트럼프가 됐던지 간에 둘 다 US 스틸이 재팬 스틸한테 이제 먹히는 것을 다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용도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누가 됐던지 간에 이제 막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US 스틸 CEO는 요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이 US 스틸 이 존재 자체가 좀 이제 위태위태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. US 스틸 CEO는 우리들의 이제 경쟁력을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약화시키고 있다. 중국한테 세계 시장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US 스틸을 도와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말이 돼. 그런데 또 도와주는 것도 또 그래요. 이게 또 이제 공적 자금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막는다라는 것은 이것도 조금 이제 아니 되지 않나. 분명히 이 US 스틸에 이제 가장 이 재정적으로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이 CEO일 텐데 CEO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니폰 스틸로부터 이 자금을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막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막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나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할 이유가 되느냐라는 그런 이 CEO의 이 비판이지 않나,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기네스 기록으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일본에 있는 어느 이제 할머님이 계시다고 합니다. 116세 할머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나이가 많았었던 최고령자 116세 이 할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브라질에 있는 어느 이제 수녀라고 한다고 합니다. 수녀님이 그 수녀님도 116세시래요. 116세 수녀님이 이제 가장 이제 나이가 많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지금 뭐 최고령 사회이지 않습니까? 지금 일본에 100세가 넘는 사람들의 수가 9만 5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9만 5천여 명. 9만 5천여 명이면 진짜 수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?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이 9만 5천여 명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한 88% 정도는 할머님들이다, 여성들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. 여성들이 이제 확실히 훨씬 더 이제 오래 사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일본 이 할머님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1979년도에 자신의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또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. 사별을 하고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쭉 오래 사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할머님이 즐겨 드시던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나나를 그렇게 또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. 바나나 즐겨 드시고 그리고 칼피코 워터 있지 않습니까? 그 음료수를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일본에서 116세까지 사셨다. 116세. 어마무시합니다. 1908년에 이렇게 또 태어나셨다고 하거든요. 1908년생.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도 겪고, 세계 2차 대전도 겪고, 그리고 뭐 원자폭탄 떨어지는 것도 이제 다 겪은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진짜 최고령 이 할머님께서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이 100세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100세 넘는 그런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, 이제 한국 그 사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이제 불시착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블랙박스 같은 거 다 수거해 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기장님이랑 그리고 뭐 관제탑이랑 이렇게 또 대화를 했었던 그 녹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녹음 파일이 거의 다 이렇게 또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. 복구가 되게 되면서 아마 이제 오늘 중으로 그 대본이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블랙박스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이렇게 또 복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행기 엔진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? 이 비행기 엔진에 새가 이렇게 또 들어가는 바람에 이 벌즈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또 되는 바람에 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랜딩 기어가 이렇게 안 내려가는 바람에 동체 착륙을 했는데 동체 착륙까지는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무안 공항에 문제가 그 끝에 있었던 이 콘크리트 벽이죠. 그 벽에 이렇게 또 들이받게 되면서 진짜 끔찍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엔진도 하나 회수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대본도 오늘 중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도 계속 이렇게 또 복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또 다른 엔진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. 그 엔진도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난 이제 비행기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. 이제 참사 중에 이렇게 또 하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계속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많은 이목을 이렇게 또 끌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보잉 737기가 문제가 많은 그런 기종이지 않습니까? 많이 이렇게 또 팔리다 보니까 문제도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보잉 737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또 화두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이목이 이렇게 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또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 좀 이제 시정 조치를 이렇게 또 해주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LA에서 LA 근처에서 이제 제2의 한인타운이라고도 하는 그 플러턴에서 여기에서도 이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나는 바람에 경비행기는 이제 경비행기지만 좀 이제 난리가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? 뭐 뉴스에 크게 이렇게 또
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또 날자마자 몇 분 지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나 봐요.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가 어느 이제 웨어하우스 이 가구 공장에 이렇게 또 떨어지는 바람에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있었던 2명 모두 사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19명이 다쳤다고 하거든요. 그 중에 11명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누가 사망했는지 이렇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? 그 신원이 이렇게 또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명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굉장히 좀 이제 안타깝게도 아빠랑 그리고 이제 딸이 이 비행기에 이렇게 또 탔다가 비행기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빠랑 딸 둘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딸이 특히 딸이 이제 16살 고등학생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딸은 이 헌팅턴 비치 그 하이스쿨에 이렇게 또 다니고 있었던 스포츠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또 놀았었던 그런 이제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또 안타깝게도 아빠랑 딸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 하이스쿨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친구들이 이 자신의 친구를 이렇게 또 하늘에 떠나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추모를 하는 등 많은 이런 추모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 도넛 좋아하시나요? 저는 이제 도넛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크리스피 도넛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가장 맛있지 않습니까? 그 입에 넣으면은 막 입안에서 다 막 사르르 막 사라지잖아요.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이게 LA 근처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랜디스 도넛이라고 해가지고 이 LA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이 도넛이 있습니다. 도넛 가게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 아이론맨에서도 이 랜디스 도넛 이 동그란 거 거기에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 도넛 가게인데 이 도넛 가게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번에는 애나하임 있지 않습니까? 이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는 이 패킹하우스가 있습니다. 애나하임 이 패킹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확장, 이 하나 또 가게를 이렇게 또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가게를 이렇게 또 내게 되면서 오픈 기념으로 이 글레이즈된 그 도넛을 무료로 지금 나눠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애나하임 이제 패킹하우스에 이제 가시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니면은 뭐 근처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가셔가지고 도넛 하나 이렇게 또 무료로 먹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제 뉴욕 맨하탄 있지 않습니까? 뉴욕 이제 맨하탄에서는 1월 5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 교통 혼잡세를 이렇게 또 받기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평일에는 만약에 그 카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지 패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. 그 카드가 있다고 하면은 $9를 내면은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2불 25를 이렇게 또 내야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이지 패스가 없이 그냥 이제 라이센스 플레이스로 이렇게 또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은 13불 50이 된다. 평일에 이렇게 또 이 맨하탄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13불 50을 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3불 30을 이렇게 또 내야 한다. 그러니까 추가로,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맨하탄에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리를 이렇게 또 타야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 이제 다리를 타는 것도 톨비를 내잖아요. 그 톨비에다가 혼잡세를 더해야 한다라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톨비 플러스 뭐 $9, $13를 이렇게 더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뉴욕주 이제 주지사는 이 혼잡세를 이렇게 또 걷어가지고 맨하탄에 있는 그 뭐 교통 혼잡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해소를 하고 그리고 공기 오염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또 낮추고 그럴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런 이제 혼잡세 같은 것들은 대중교통 그런 이 기금을 이렇게 또 마련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 뉴욕 맨하탄 들어가기가 더 더 비싸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
missing someone.